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대학교 소개. 오늘은 명지대학교 편입니다. 저희 광명상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명지대 오늘 준비했고, 파트 1, 2021학년도입니다. 자, 명지대. 서울에 있는 이제 4년제 대학교, 중학교, 대학 정도 되는데,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역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학교를 소개할 때 이 표를 좀 깔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지금 빨간 줄 그어진 거 여러 개 보이시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지방도 했다가 서울도 했다가 위도 했다가 아래도 했다 하지만 오늘 이 파란색 이 광명상가 라인의 명지대 편입니다. 역사를 먼저 살펴보시면 1948년에 이제 처음으로 생겼다고는 하지만 이제 뭐 제가 연역을 다 긁어서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대학 본부 용인 캠퍼스 이전 이런 얘기가 나오고 83년도에 종합대학교 승격이 나왔고 89년에 이원화 인가가 났다.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 있죠. 원래는 이 서울에 조금 이따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남가자동에 있는 이 명지대 캠퍼스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학교가 되게 작습니다. 이때 한참 대학들이 이 몸집 부풀리 학생들 많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몸집 부풀리를 하고 싶은데 이 명지대가 학교 부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자연 캠퍼스, 현재 자연 캠퍼스라고 부르는 곳에 대학 공부를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서울 그 캠의 인문 캠의 거의 9배, 10배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학 종합대학교에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슬금슬금 이렇게 해서 인문계를 서울로 다시 복귀를 시키는 이런 작전을 잘 짜서 이제 현재는 4년제 종합대 승인도 나 있는 상태고 지방 분교가 아닌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용인원 캠퍼스 훨씬 크긴 하지만 인식은 서울에도 캠퍼스가 있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위치 이렇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 위치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것만 제가 표시해놨는데 어디냐면 이 연세대학교입니다. 신촌이죠. 옆에 보면 이대 다 나오지도 않았죠. 제가 명지대 편이니까 명지대를 조금 센터 쪽에 놓다 보니까 연세대가 조금 잘리긴 했습니다만 캠퍼스 크기가 이만합니다. 크기 유명하죠. 그런데도 자 명지대 지금 동그라미 제가 크게 해놔서 그렇지 이만합니다. 요걸 들어도 여기 붙이면 티도 안 날 만큼 실은 캠퍼스가 작은 게 좀 흠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위치하고 있다. 용인입니다. 용인은 어디 있냐면 용인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빨간색 명지대학교인데 용인대학교 제가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고 이 정도 가면 경희대 캠퍼스도 있습니다. 저 파란 건 뭐냐면 캡처를 하다 보니 에버랜드가 있길래 한번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인대학교 옆에 있다. 그래서 여기 제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은 인문계 위주로 해서 인문 캠퍼스라고 부르고 용인은 자연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자, 위치와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셨고 솔직히 이 명지대가 굉장히 독특한 특색이 있거나 아주 인지도 있는 학교가 있거나 이런 학교는 아니죠.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라는 큰 메리트를 가진 서울에 있는 인서울 학교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화두가 많이 되는 취업률 정보까지 제가 살펴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취업률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비슷한 라인 국민대부터 상명대까지 제가 이 취업률을 좀 긁어봤습니다. 이 자료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대학 알림이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2019년도 하나만 집어왔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으로 완전하게 학교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징이라고 하면 오늘의 주인공인 명지대가 보통은 64.9% 정도 2018년도 이 정도면 어떤 수치냐면 전국 4년제 대학교 평균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된다 못 된다가 아니라 평균치 그래도 기본은 한다 이런 느낌이었다가 작년에 취업률이 약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국민대, 숭실대가 조금 높고 세종대, 단대, 광운대, 상명대 한 65, 66 이 라인 정도 됩니다. 여기 함양인데 명지 1, 2 캠퍼스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3.9와 65.3은 뭐냐면 일반고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학생이 인문계 출신이다. 즉 특목고 출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특목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계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한다. 이 정도 수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률, 과별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나중에 설명하게 되면 전통 건축 전공, 좀 특이하죠, 이름이. 이게 명지대에만 처음으로 생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이하다 보니 취업률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공대 쪽에서는 신소재학과가 조금 취업이 좀 잘 되는 수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에 나와 있는 여기가 이제 취업률이 좀 높은 학교.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랑 비교한다기보다는 명지대 내에서, 명지대 안에서 그래도 취업률 순위 비슷한 걸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늘 그렇지만 요즘에 트렌드 취업률을 끄는 거는 공대죠. 공대다 보니까 이 전통 건축이나 공간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 또는 교통공학과가들이 상위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7, 8개 긁으면 공짜 들어간 학과들이 취업률 상위권에 랭크가 들어있는 건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명제대로 좀 살펴봤는데, 자, 뭐 아웃풋을 떠나서 이 학교를 선택한다. 자, 수험생의 입장에서 내가 명지대 한번 가볼까라고 고민을 할 때 단순한 입결의 성적에 맞춰서 가겠죠. 당연히 맞춰서 갈 텐데 그래도 비슷한 성적대에 고를 수 있는 학교들 중에서 과연 내가 명지대를 선택한다면 어떤 장점 또는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단점이 있겠나? 이런 걸 좀 이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이제 장점, 단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먼저 그래도 좋은 소리를 좀 먼저 하는 게 나으니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서울 4년제 종합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지대의 가장 큰 장점이죠. 서울에 있습니다. 뭐 용인 캠퍼스가 왔다 갔다 있다는 건 무엇이 20년 전의 사건이긴 하지만 현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서울케이 인문, 용인케이 자연이지만 명백한 이원학 캠퍼스로 서울에도 있는 4년제 대학교입니다. 뭐 저희가 여러 다른 학교 소개도 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서울에 캠퍼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학교에 존재 가치가 있을 만큼 요즘에 수도권에 보다는 서울에 있는 학교의 위상이 좀 잘 나가는 편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연도가 되어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의외로 명지대가 그 현재 명성에 비해서는 과거에 빵빵한 동문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CEO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학 시스템이라는 게 올해는 뭐 매년 바뀌고 있긴 합니다. 굵직하게 바뀌는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문 CEO가 많이 배출되던 시절에 이제 명지대가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막 전기 후기 이렇게 모집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능을 또는 학력고사를 보고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보기 전에 대학교를 정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냐면 내가 연대를 가고 싶으면 저 연대 갈래요 라고 연대에 지원을 해서 연대에 가서 시험을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선택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전기에 떨어진 이 학생들이 명지대를 지원해서 오는 이 케이스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명지대 동문 출신들이 굉장히 능력치가 우수한 자원들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 동문 CEO가 좀 많은 편입니다. 자, 뭐 저희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 이런 수치가 있길래 좀 참고를 해드릴 텐데 실은 뭐 9위냐 10위냐 이런 거 가지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2013년 기준으로 500대 CEO 배치 중에 9위, CEO 연봉 순위는 6위, 그 다음에 IT나 인터넷이나 게임 관련 CEO들도 서울대, 그 다음에 연대 다음으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CEO 배출을 좀 많이 한 학교다. 2013년에 CEO였다고 지금 아니라고 해도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2014년에는 금융이나 은행권 CEO 순위 5위도 나와 있다. 뭐 은행이나 금융 명지대 얘기하면 이제 우리은행이 가끔 언급되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이쪽에서도 순위권에 들어있다. 그래서 과거 빵빵한 선배들이 좀 있었다 정도가 장점이라면 충분히 장점일 수 있다 생각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또는 유일학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명지대가 좀 처음 만든 학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익숙한 학과들이죠. 파란 거 빼고 검은색 먼저 보시면 5년제 건축대요. 요즘에 다 건축이 5년제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5년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건축대도 정상적으로 4년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5년제로 처음으로 바꾼 게 명지대고 식용과, 청소년과, 아동학과 이런 학과들도 실은 지금은 굉장히 흔한 과처럼 보이지만 명지대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뮤지컬 학과, 그러니까 약간 전통적으로 뮤지컬 전공학과죠. 그러니까 이런 학과도 처음 만들었고 바둑이나 전통 건축학과는 처음이자 유일한 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건축학과는 명지대 내에서도 취업률이 좀 괜찮은 편이고 바둑학과 같은 경우는 진짜로 유학도 오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바둑학과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바둑 전공 학과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여기 영화 뮤지컬학과, 일종의 예체능계 학과죠? 전통 뮤지컬학과가 있다 보니 이 학교 출신의 연예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대충 사진만 보여드려도 알 것 같은 사람들 몇 장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아, 가수 이문세 씨입니다. 이분은 좀 찾아보니까 연대 공대를 썼다가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지대 공대를 나와서 유명한 가수가 되셨죠. 과연 이분이 연대 공대생이 됐으면 유명한 가수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좀 해봤습니다. 아시죠? 거성 자주 나옵니다. 무한도전 2인자. 우리 연판의 주인공 최택 6단 보건복지부 대빵이죠. 그래서 박보검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김광석. 이 학교 나왔다고 합니다. 스포츠 스타 유명하죠.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라고 이 월드컵 스타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박지성 선수도 명지대 출신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런 연예인들도 다 명지대 나왔다고 하는데 다 긁진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뮤지컬학과 같은 예체능계 전통학과가 있다 보니 그쪽 출신 학생들도 조금 있다. 꼭 그 학과가 아니더라도 명지대 출신 연예인 정도 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에서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 것들을 좀 했다면 아쉬운 점도 좀 있죠. 명지대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바로 요겁니다. 캠퍼스가 되게 작습니다. 아까 지도 보셨죠? 근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캠퍼스가 작다 보면 이것도 뭐 장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이즈보다는 좀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학교를 개보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연대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하를 파서 멋있게 해놨죠.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갔다가 출구를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갈 수 없게 지하에 광장을 만들어놨던데 지금 명지대 같은 경우도 이 캠퍼스를 좀 수리를 하고 새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이 공간 효율이 한 1.5배는 좋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조감도를 봤는데 멋지게 생겼습니다. 완성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기준으로 캠퍼스가 좀 작다. 이거는 단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지학원 재단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작년 한 5월쯤에 뉴스가 터졌죠. 그래서 명지학원에 약간 안 좋은 일이 좀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이 명지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할 텐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단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행여나 그런 뉴스 때문에 명지대 경쟁률이라든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걸 틈새를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뉴스 하나 터지고 재단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학교에 입결이나 아웃풋이 금방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명지대학교 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현황부터 시작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이라는 걸 좀 정리를 했었는데 장점 중에 내가 좀 꽂히는 게 있다. 그럼 명지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보기엔 아니지만 이건 내가 선택할 때 좀 불편한 단점이다. 그게 눈에 들어오신다면 다른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걸 참고를 해서 이 학교를 내가 고려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결 관련한 파트 2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소개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